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셀러를 위한 SEO 전략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구글 SEO 관련된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요. 뭐 구글 SEO 얘기도 했고, 구글 상위 노출 얘기도 했고, 다양하게 이제 SEO 전략이나 기술에 대한 컨텐츠를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SEO랑 온라인 광고를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보다 먼저 해서 항상 꾸준히 트렌드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좀 집중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온라인 셀러분들 뭐 아마존, 이베이, 뭐 요즘은 쇼피파이도 많이 하시니까 영문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집중해야 할 분야가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온라인 셀러분들이 2020년에 왜 그 SEO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라인 셀러는 뭐 다양한 분들은 온라인 셀러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분들은 이제 이커머스 쪽,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베이가 될 수도 있고, 뭐 라자다도 많이 하시죠. 라자다, 그리고 뭐 카페24, 쇼피파이 등등 해서 영문 쇼핑몰을 가지고, 혹은 영문 오픈마켓에서 그 영어로 된 구글에, 그게 뭐 구글 US가 됐든 구글 UK가 됐든 캐나다가 됐든 호주가 됐든 필리핀이 됐든 구글에서 상위 노출하려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2020년에 SEO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존 PL 강의를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뭐 어떤 분들은 제 두 번째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첫 번째인데, 아무튼 2016년 말에 처음을 했는데요. 그때는 요즘 같은 경쟁이 없었어요. 그때는 워낙에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게 거의 전무할 때여서 경쟁이 거의 없어서 그냥 아마존 내에서 키워드 리서치만 잘 하고 리스팅만 완벽하게 하면서 그 최적화라고 하는 리스팅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게 하는 그런 그 액션만 취해 주시면 됐었는데, 아마존으로 PL 강의가 많이 생기고, 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워낙에 많이 생기니까 그 아마존 내에 있는 PPC 광고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상위 노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PPC를 하니까 이 PPC 단가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는 하루 버짓을 뭐 $2 정도로 하고, $5, $2 하고 $20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세팅을 했었던 것 같은데, 키워드당 $2로 단가를 세팅을 하고 하루 버짓을 $20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아마존 광고가 너무 비싸다 막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아예 노출조차도 안 되는 그런 키워드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단순하게 아마존, 저는 아마존만 예시를 들지만 이건 뭐 이베이도 그렇고 라자다도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외부에서 트래픽을 가져와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현재는. 근데 이 아마존, 이베이, 라자다 이거는 남의 플랫폼에 있으니까 거긴 트래픽이 자동으로 들어오는데도 이렇게 했지만, 이 카페24나 쇼피파이 같은 자체 영문 쇼핑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원래부터 외부 트래픽을 갖고 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외부 뭐 구글 광고를 하든 페이스북 광고를 하든 광고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광고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그냥 SEO가 있고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 SEO든 광고든 이쪽에서도 광고 단가 올라가고 SEO 쪽에서도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트라이얼 앤 에러로는 이제 좀 눈에 띄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오는 거죠. 근데 2020년에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SEO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SEO의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광고는 그 한번 광고를 해서 클릭이 일어나거나 노출이 일어나고 지나가게 되면 더 이상 지나간 트래픽을 다시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SEO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제대로 해놓고 상위 노출을 해놓으면 얘가 상위 노출에 계속 돼 있는 그 시기 중에는 지속적으로 트래픽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노력의 시간과 를 보면 처음 한 3개월 되는 시점까지는 SEO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뭐 어떤 키워드를 하시든지 간에 정말 사람들이 잘 안 찾는 롱테일 키워드가 아니고서는 한 3개월 정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트래픽이 점점 좀 증가한다는 거죠. 대신에 이 3개월간은 광고를 통해서 어느 정도 노출을 갖고 사이트 내에서 이제 뭐 효과를 일으키면 조금 더 빨리 찾아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 SEO는 처음에만 이제 효과가 좀 지지부진하고 어느 정도 SEO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향후에 이 시기 동안 들였던 노력을 그 이상 되는 기간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말씀드렸듯이 SEO를 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커머스 쪽은 SEO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일반 SEO랑 이커머스 SEO의 차이를 좀 이렇게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부분은 이제 컨텐츠일 거예요. 일반 사이트는 컨텐츠가 요즘은 페이지당 1000단어에서 많게는 10,000단어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장문의 컨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아무리 유명한 사이트 아마존이 됐건 이베이가 됐건 1000단어 이상 되는 컨텐츠를 그 상품 페이지에 집어넣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커머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쇼핑몰 플러스 블로그를 하는 사이트도 있긴 한데, 그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해서 모두 다 SEO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컨텐츠도 좋아야 되지만 키워드도 제대로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이트의 DA나 PA가 중요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도 이 컨텐츠 쪽에서 밀리면 사실 SEO 하는 게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 다음은 페이지 수인데요. 그 이커머스 사이트는 내 상품 개수에 따라 페이지 수가 일반적으로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 페이지 수, 그러니까 쇼핑몰이라는 이커머스라는 그 하나의 영역을 보면, 그리고 일단 여기부터 보면 아마존과 이베이가 랭킹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는 페이지 수가 엄청나거든요. 자기네 혼자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셀러들이 들어와서 판매하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셀러 수만큼 페이지는 있겠죠. 그리고 셀러당 상품을 많이 팔면 그것만큼 또 페이지 수가 배가 되고, 그 셀러의 그 셀러 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셀러가 판매하는 상품만 모아놓은 페이지가 또 따로 있고, 베스트셀러 페이지 있고 이러면서 아마존과 이베이는 페이지 수가 엄청난데, 이 페이지의 숫자가 구글이 볼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좀 큰 사이트로 보이니까 거기에 배점을 좀 많이 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세계에서 그 배점 많이 주는 오소리티라고 하는데, 이 오소리티는 내 페이지 수도 중요하지만 그 백링크 수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오소리티 할 때 이제 백링크 수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SEO 영역에서 좀 하다 보면 내 사이트의 페이지 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백링크가 효과를 얼마나 발휘하는지가 좀 차이가 나는 걸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개인적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 또는 내가 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때 내 거는 그렇게 페이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랭킹하는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 방금 말씀드렸듯이 백링크인데요. 백링크도 예전에는 개수만 많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백링크가 오는 사이트의 DAPA를 다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그 이제 컨텐츠 렐러번스를 보거든요. 렐러번스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가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되는지, 이건 뭐 최신인지 아닌지를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가, 그러니까 동일한 쇼핑몰이 여기 두 개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쇼핑몰이랑 B라고 하는 쇼핑몰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얘네가 둘 다 뭐 페이지 수도 똑같고 상품 개수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 A라는 사이트는 이 C라는 사이트에서 백링크를 뭐 100개를 받아요. 그리고 이 B라는 사이트는 D라는 사이트에서 백링크를 100개를 받으면 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컨텐츠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D는 뭐 작년 6월에 컨텐츠를 올리고 여태까지 그 업데이트를 하나도 안 했다고 치면 여기에서 오는 백링크의 배점을 좀 더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앵커 텍스트가 어떤 거를 쓰는지, 앵커 텍스트에 키워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품 배송하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게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냥 단순하게 마케팅 인원을 두고 구글에서 SEO를 해라라고 해도 이 컨텐츠를 쓰고 이 컨텐츠를 통해서 페이지 수를 늘리면서 각각 페이지의 백링크를, 이런 양질의 백링크를 계속해서 갖다 붙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어쨌든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하는데,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 그거를 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이 영역이, 이런 서비스 영역이 되게 크게 오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오늘 컨텐츠가 온라인 셀러를 위한 SEO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그나마 좀 제가 생각할 때 말씀을 드리면, 온페이지랑 오프페이지를, 항상 SEO는 온페이지와 오프페이지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온페이지와 오프페이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나마 SEO를 했을 때 효과가 나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하실 수 있는 거는. 하지만 왜 이렇게 남들이 다 하는 거 나만 빼먹으면 그게 약간 도드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정도는 다 해주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여기서 이제 쉽게 얻어먹을 수 있는 점수는 다 얻으시라고 최소한의 것들을 좀 여기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커머스 사이트는 SEO에 좀 취약한 편인데요. 그래서 최대로 SEO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그중 이제 한 가지가 컨텐츠예요. 근데 컨텐츠를 그냥 컨텐츠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롱테일 키워드를 포함한 컨텐츠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아이크림이라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으면 이 아이크림이라고 하는 거를 제목에도 넣고 컨텐츠에도 넣고 태그에도 넣고 여러 군데 넣어야 이제 키워드가, 이제 구글이 얘는 아이크림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컨텐츠를 쓰는 거라 이해를 하는데, 이 아이크림이라는 거를 매 문장마다 집어넣으면 이게 키워드 스토핑이라는 게 돼버려 가지고 오히려 점수를 깎여요. 그러니까 아이크림이라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크서클 개선을 위한 아이크림, 뭐 혹은 뭐 잔주름 개선을 위한 아이크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자연스럽게 아이크림이라는 단어를 여러 군데, 컨텐츠 안에 여러 군데다 집어넣는 건 좋지만, 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혹시 아이크림을 찾고 계신가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아이크림이 여기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약간 쓸데없는 문장에 아이크림 많이 넣으면,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이 읽으면 얘는 좀 아이크림이라는 단어를 과도하게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그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구글에서 키워드 덴시티라는 걸 보거든요. 키워드 덴시티를 확인을 해서 특정 키워드가 너무 많이 컨텐츠에 등장을 하면 그 키워드는 배제하는 그 알고리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 덴시티의 맥스로, 이제 사용할 때 맥스로 보는 것들은 이제 2% 정도, 요즘 뭐 1.5로 낮춰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하여튼 맥스가 2%예요. 그래서
전체를 제가 만약에 100단어를 쓰면 그 중에서 아이크림이라는 단어는 2번 이상 나오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보면 of, that, I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문장이 자주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배제할 수 있는 거죠. 구글에서. 그건 메인 키워드가 아니다라고 얘네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롱테일을 하면 이게 워낙에 키워드가 기니까 그 중에서 어떤 걸 하나의 프레이즈로 보고 구글이 이해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메타 디스크립션이나 아니면 이제 제목이나 타이틀 태그 제목이니까 태그 같은 데서 이제 분석을 그러니까 다시 배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핵심은 메인 컨텐츠의 2% 이상 키워드 덴시티 이상을 가져가시면 오히려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이미지를 많이 쓰셔야 되고요. 이미지 뭐 개수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다가 꼭 포함하시라고 하고 싶은 게, 여기에도 태그를 달 수가 있어요. 이 태그를 뭐 제목을 다시던 아니면 키워드를 다시던 아니면 롱테일 키워드를 여러 개 그 안에 집어넣으시던 꼭 여기에도 태그를 적용을 해주시고요. 영상은 그 가장 쉬운 건 유튜브 영상을 여기에다 링크로 집어넣는 건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시면 뭐 비메오가 됐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영상을 올려도 되지만 그럼 사이트가 너무 느려지니까 영상을 하나 링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인터널 링크라고 있습니다. 인터널 링크는 그 내 사이트 안에서 서로 링크가 되는 건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그 최신 글, 이것도 인터널 링크거든요. 맨 아래에 있지만 그 최신 글 아래에 있는 링크들을 클릭을 하면 그 블로그 안에 있는 다른 글로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인터널 링크예요. 그래서 조금 서로 연관성 있는 같은 뭐 카테고리 안에 있는 글들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럼 뭐 워드프레스 하시는 분들은 플러그인이 다 해결을 해주니까, 자체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그냥 단순한 스크립트를 하나 쓰시면 알아서 이렇게 뭐 물고 올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버튼들, 그 랭킹을 좌우하는 그 포인트들 중에서 소셜미디어 쉐어가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소셜 시그널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시그널이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안에 소셜 저게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는 게 있어서 소셜미디어 버튼을 꼭 추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소셜미디어 버튼을 추가하셨으면 이 소셜 시그널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소셜 시그널을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는 분들을 통해서 소셜 시그널을 몇 개 미리 좀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꼭 추가하시면 좋은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필수는 아니지만 특히나 이제 오픈마켓에서 다른 사이트에 하나의 셀러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를 사용하실 수는 없겠지만, 자체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페이지 로드 시간이 중요해요. 이 페이지 로드는 뭐 0.5초 안에 되느냐 1초 안에 되느냐, 이게 이 클릭수 CTR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컨버전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페이지 로드 시간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그 살펴볼 수 있는 곳들은 구글 페이지 인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인사이트인지 페이지 스피드인지 아무튼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럼 찾아보시면 나오고, 그 다음에 핑덤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GT 매트릭스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 가서 이 내 사이트 URL을 집어넣고 엔터를 치시면 얘네들이 페이지 로드하는 그 시간과 당신 사이트에서 어떤 스크립트나 어떤 그 컴포넌트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나 아니면 너무 비대하다 이런 걸 분석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한 곳만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하나 그런 스크립트를 제거하시거나, 아니면 레이지 로드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로드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CSS나 그 HTML 코드에 그 접근하실 수 있는 직원이 있거나 직접 하실 수 있으면 그 코드를 페이지 맨 아래로 내려놓으시면 좀 로드 타임에 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페이지 로드가 훨씬 빨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인사이트에는 점수로 주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원래 60점대였다가 90점대까지 한번 올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구글에서는 90점대 사이트를 60점대 사이트보다 훨씬 더 상위 랭킹 시켜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로드 시간을 개선을 하실 때 데스크탑 버전만 보지 마시고 꼭 모바일에서도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2019년에도 모바일 구매가 한 54% 정도 됐다고 했는데 2020년에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54%의 매출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모바일 쪽도 사이트가 얼마나 빨리 로딩이 되는지, 그리고 모바일 최적화가 됐는지. 아마 2020년에 AMP가 AMP라고 그 구글에서 밀고 있는 모바일 관련한 저거거든요. 근데 AMP가 크게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가능하시면 AMP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모바일 버전을 새로 개발하시던지 아니면은 모바일 최적화만 좀 빠르게 하시던지 그런 것도 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빠르기만 하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저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못 보지만 검색 엔진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HTML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태그라는 부분인데, 태그는 그 제목도 있고, 그다음에 디스크립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말을 하기야 리치 스니핏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리치 스니핏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스키마라고 하는 구글은 그런 형태를 사용하는데, 아무튼 타이틀이란 디스크립션 태그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금방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고, 리치 스니핏은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구글 제목 아래 이렇게 막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리치 스니핏이라고 하고, 요즘은 이거를 뭐 구글에서 만약에 구글에서 제가 검색을 하는데 만약에 베스트 아이 크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온 데가 있잖아요. 이거가 리치 스니핏을 통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스키마 형태로 해서 정확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부분이 있으면 구글에서 여기에다가 넣을 때도 있고, 그리고 컨텐츠를 읽어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있으면 그거를 여기에 결과값으로 넣는 것도 있고 한데, 일단 리치 스니핏이라는 게 작년 말부터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해서 꼭 이 HTML 작성하실 때 리치 스니핏에 대한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되고, 보통 리치 스니핏은 여기 나오는 요거를 뜻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맨 마지막에 스키마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 스키마가 혹시 있는지 한번. 스키마에서 다른 거보다 제가 이제 추천드린 부분 요거 있잖아요. 이 리뷰 스키마가 있어요. 별표가 이렇게 달리는 건데,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 그 별표 달린 스키마를 사용한 사이트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별표가 달린 스키마, 여긴 아까 광고에서 그냥 없어진 것 같은데, 별표가 달린 그 페이지의 상품을 사려고 하는 경향이 좀 짙어서, 그런 거는 이제 스키마로 리뷰 개수, 리뷰 별표 수 이런 거를 집어넣으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 페이지 로드 바꾸면서 HTML 개선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SEO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런 거니까 여기에서 조금씩 하나씩 개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오프 페이지인데요. 사실 저는 홈페이지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거든요. 저도 HTML을 그냥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고 대부분 워드프레스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 테마 하나 설정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계속해서 사이트를 개선을 하고 있는데, 오프 페이지는 사실 제가 조금 잘하는 부분이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긴 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프 페이지는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 점수 있잖아요. 기본 점수. 아까 전에 말씀드린 SNS입니다. 이 SNS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제 인스타그램 할 때 보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쇼핑몰에서 구매하게 하는 용도로 이제 많이 쓰시는데,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SNS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내 소개 같은 페이지 있잖아요. 프로파일 페이지. 거기에 내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백링크가 무슨 팔로워 링크도 있고 노 팔로워 링크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링크가 달렸다는 것만으로도 기본 점수가 돼요. 그래서 그런 기본 점수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오프 페이지의 핵심인 백링크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링크는 정말 중요해요.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시작돼서 여태까지 이렇게 랭킹을 만들어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글이 날고긴다고 해도 자기네 알고리즘을 고쳐봤자 백링크 부분을 고칠 수는 없어요. 예전에 무슨 백링크가 아무리 많아도 더 이상 점수에 그 랭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던 적이 있던데, 그거는 좀 그러니까 저급한 백링크들은 확실히 점수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양질의 백링크는 아직도 사이트 하나를 그 상위 노출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백링크를 어디에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이트에서 받는지에 따라서 랭킹에 큰 영향을 줘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백링크 부분은. 그래서 혹시라도 이 홈페이지 SEO를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HTML에 에러가 없고 이런 태그 같은 거를 완료하신 분들은 백링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셔가지고 백링크를 좀 또 양질의 백링크만 받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백링크 이제 작업을 요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사이트를 하나 운영을 해야 백링크를 제공할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트에서 너무 많은 곳으로 백링크를 달아주면 이 사이트가 아무리 DA나 PA가 좋아도 효과가 없어요. 사이트에서 한 곳으로만 백링크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지가 않거든요. 요즘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이 사이트를 만들어내서 백링크를 하나씩 걸어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이 사이트가 아까 전에 여기 말씀드렸죠. 이 어디 갔어? 페이지 수가 많아야 사이트의 오소리티가 높아지는데, 이 각각 백링크를 하나만 던져준 이 사이트의 페이지 수가 많아야 되고, 또 하나는 어디에서 말씀드렸더라? 아마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이트가 컨텐츠를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하는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프레스 릴리스라고 하는, 지금도 프레스 릴리스는 중요하긴 한데, 프레스 릴리스가 이제 이런 거의 대표격이죠. 그 DA가 높은 사이트인데 백링크가 여러 군데로 가는 게 이제 PR의 그 대표격인데, 물론 이제 백링크가 여러 군데로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좀 점수가 깎이기도 하지만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안 해요. 그 페이지를.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면서 페이지 수가 많으면서 백링크가 하나 또는 두 군데로만 가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백링크 업체를 찾으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지는 모르는데, 그 뭐 한 $5 주고 백링크 10,000개 뭐 붙여준다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파이버나 뭐 이런 데서 싸게 파는 것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크몽에도 뭐 그런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암만 해야 내 메인 페이지를 보내면 오히려 랭킹을 이제 다운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업체를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지 찾는 게 아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구글 맵을 통해서 백링크를 이제 제작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효과를 좀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는데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런 백링크 작업을 하는 거를 강의를 드리는 거는, 혹은 여기서 알려드리는 건 지금 시간도 너무 오래됐고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서비스 업체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실지, 홈페이지 SEO는 제대로 됐는지 한번 찾아서 필요하신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백링크 부분이 홈페이지 SEO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효과를 많이 봤었고, 지금 영국 쪽이랑 미국 쪽에 다양한 사이트들을 백링크 작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케이스 스터디 된 게 있어서 그런 것도 보면서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구나를 그러니까 실증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러니까 영문 쇼핑몰 운영하시면서 그 SEO 트래픽이 잘 발생을 안 해서 계속 광고로만 세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상위 노출을 하시면서 오소리티를 좀 가져가면서 사람들에게 좀 브랜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셀러를 위한 SEO 전략이었고요. 굉장히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전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